자, 지금부터는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알칼리 금속은 일족 무슨 원소라고? 금속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그지?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수소 원소는 반드시 빼야 되지. 수소는 비금속 원소야.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누가 있냐면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 알칼리 금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얘들은 상온에서 모두 무슨 상태라고? 고체 상태이고 은백색의 광택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얘들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어떠하다? 작다. 밀도가 1보다 작아. 물의 밀도 1보다 작아서 물에 집어넣으면 물 위에 뜨게 돼. 그리고 이 알칼리 금속들은 칼로 잘릴 정도로 어떠하다고 무르다는 거지. 자, 철사 같은 경우는 칼로 자를 수는 없지, 그지? 그러나 알칼리 금속은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른 금속이야. 자, 그렇다고 얘들을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자, 왜냐하면 반응성이 어때서 커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물하고 잘 뭐한다고 반응을 하게 돼. 그래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공기 중에 두면 산소나 물과 잘 반응을 해버리지, 그치? 그래서 보관을 할 때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석유나 아니면 벤젠 또는 액체 파라핀도 괜찮아. 그런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 얘를 공기 중에 두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광택을 어떻게 한다고? 잃어버리고 산화물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자, 얘들은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무슨 기체를 낸다고? 수소 기체를 내게 돼. 수소 기체를. 됐나? 그리고 수용액은 무슨 성이 되면서 염기성이 돼. 염기성 수용액이 되다 보니 페노프탈레인을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지. 자, 옆으로 가서 그림으로 잠깐만 보고 갈게. 이렇게 비크에다가 뭘 넣고 물을 넣고 그런 다음에 페노프탈레인 수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야. 페노프탈레인 줄여서 PP라 적자 앞으로. 됐나? 자, 여기에다가 나트륨 갖고 올게. 나트륨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치? 그럼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물에 뜨고 그 다음에 반응성이 커서 불꽃을 내면서 바바바바바 반응을 하게 돼. 그리고 염기성 물질이 생겨서 페노프탈레인 수용액을 무슨 색으로? 요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얘들은 워낙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요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칼륨 같은 거 갖고 실험을 할 때 이 덩어리를 너무 큰 애를 집어넣으면 터지는 수가 있어. 됐나?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 요때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는 거는 반응식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나트륨 갖고 하자 그랬다, 그치? 자, 나트륨 NA라 썼고, 요게 누구하고 반응한다고? 물과 이렇게 물을 H2O다, 그치? 반응을 하면 무슨 기체가 나온다고? 수소 기체 H2라 적어야 되지, 그치? 됐나?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 누가 나오게 되냐면 NaOH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게 돼. 됐나? 요 수산화 나트륨이 무슨 성이라고? 염기성이라서 페노프탈레인 수용액을 붉게 변화시키게 돼. 자, 화학 반응식은 항상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반응 계수 맞추는 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었다. 자, 그래서 반응 계수를 맞춰주면 나트륨 앞에 얼마를 적어야 되고 2를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앞에도 얼마를 적고 2를 적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앞에도 2를 딱 적어주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서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지, 그지? 자, 잘 기억을 해주시고 혼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정리를 좀 하자. 알칼리 금속은 칼로 잘릴 정도로 어떠하다, 무르다 했다, 그지? 무른 금속.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와도 잘 반응하고, 특히 누구와 반응하게 되면, 물과 반응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나오고, 수소 기체가 나오고, 수용액은 무슨 성이 되어서, 염기성 용액이 되어서, 페노프탈레인 수용액을 붉게 변화시킨다고 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한다면 알칼리 금속들은 원자 번호가 어떠할수록 클수록 반응성이 커. 자, 그래서 리튬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원자 번호가 큰 게 칼륨이지. 그지? 그래서 칼륨이 반응성이 제일 크고 나트륨, 리튬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어서 몇 쪽 원소? 17쪽 원소. 얘들은 비금속 원소지, 그지? 비금속 17쪽 원소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자. 할로젠 원소에는 누가 있었냐면, 플로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염소가 있었고, 브로민이 있었고, 아이오딘이 있었다, 그지? 됐나? 풀 뜯는 염소 부러워, 아이 부러워,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다.
그럼 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얘들은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려고 해. 무슨 뜻이냐면 플로린이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몇 개씩 두 개씩 묻혀서 원자 두 개가 분자 하나를 만든다는 거지. 그런 걸 이원자 분자를 한다. 그러다 보니 할로젠 원소들의 화학식은 그냥 F라 적는 게 아니라 F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 2라 적어야 되고 Cl도 Cl2라 적어주시고 브로민 Br2, I2 이렇게 적어줘야 돼. 이온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얘들 역시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어떠하다고 커. 그래서 금속이라든지 또는 수소와 잘 뭐하게 된다? 반응을 하게 되고 반응을 통해서 화합물을 잘 만들더라는 거지. 자, 밑에 가서 표를 한 번 더 정리를 하자. 할로젠 원소 F2, Cl2, Br2, I2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얘들이 상온에서 어떤 상태인지 보니까 I2, 아이오딘 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잖아.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분자량이 커지다 보니 녹는점, 끓는점이 증가하게 돼. 그래서 플로린은 상온에서 기체, 염소도 기체인데 브로민은 무슨 상태였어? 액체 상태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더라는 거지. 고체 상태로. 됐나? 그래서 기기액고 상태로 존재하고 얘들은 독특한 색을 가지게 되는데 플로린 같은 경우는 옅은 황색인 무슨 색을 가지고 다망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염소는 황록색을 띠고 있으며 브로민은 젓갈색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띠더라는 거지. 그리고 얘들은 실생활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플로린 같은 경우는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어 치약 성분으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소독할 때 그래서 수영장 가면 염소 냄새 약품 냄새가 많이 나지 그지? 됐나? 소독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상처 소독에 또 이용이 돼. 빨간 약 알지? 됐나? 상처 소독에 이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네 명의 반응성을 비교해 본다면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반응성이 줄어들게 돼. 그래서 플로린의 반응성이 가장 어떠하다고 크게 되고 염소가 되고 브로민이 되고 아이오딘의 반응성이 가장 어떠하다고 작고 플로린의 반응성이 가장 크더라는 거지.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응성이 커져서 칼륨의 반응성이 가장 컸다. 그래서 구분해서 잘 봐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치? 그러면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였다?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뭐가? 원자과 전자수가 됐나? 수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했다? 변했기 때문에 주기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주기율표였지. 그치? 그럼 지금부터는 원소들의 화학기록과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돼. 자, 비활성 기체는 18쪽 비금속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였다. 그지?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헬륨이 있었고 네온이 있었고 아르곤이 있었다. 자, 얘들의 체외곽 전자수는 헬륨 같은 경우는 2개였어. 그리고 네온은 8개였고 아르곤은 8개였지. 그지? 됐나? 그 체외곽 전자수를 이렇게 가지지만 얘들이 전자 껍질이 꽉 채워져서 안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체외곽 전자들이 모두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를 않게 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모두 얼마가 됐었다고? 0이 됐었다. 그지? 잘 기억을 해주고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뭐 되어 있다고? 채워져 있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돼. 자, 그러다 보니 반응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지 않게 돼. 자, 그래서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냐면 얘들은 결합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 혼자 이렇게 똑똑 떨어져 산다 했다. 그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지. 요런 애들을 일원자 분자라 해. 원자 한 개가 분자를 만들고 있다 해서 일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해. 됐나? 18쪽 비활성 기체들은 일원자 분자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애들은 18쪽 원소가 아닌 다른 애들은 뭘 통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18쪽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화학 결합을 할 때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8전자 규칙이 있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를 채워서 8개를 채워서 안전해지려고 하는 거지. 단 헬륨 쪽으로 가는 애들은 몇 개를 2개를 가져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지. 자,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원소들은 무슨 규칙을 만족했어? 옥텟 규칙을 만족해 가지고
누구와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하게 돼. 자, 그렇다면 화학결합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온결합이 있고 공유결합도 있고 금속결합도 있는데 우리는 요 중에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